완전 다르죠? 이거네. 또 너무 많이 먹었네, 보니까. 이거네, 이거.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의 남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박민혁입니다. 네, 제가 셰프님 네. 총괄 셰프로 계셨던 곳에서 음식도 맛본 적이 있거든요. 한남동. 네. 오셨었어요? 영광입니다. 아, 그때 너무 맛있게 드셨나요? 네, 엄청 맛있었어요. 제가 주위에서 남주 씨가 너무 요리를 좋아하고 너무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소문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네. 제가 영상도 되게 많이 봤는데 오늘도 제 요리를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네. 기대하고 있어요. 네. 갈비찜 덮밥. 갈비찜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하죠. 진짜요? 제가 약간 양식 버전으로 마늘을 이렇게 툭툭 부셔가지고 와. 향긋하게 마늘 오일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오리요? 마늘 오일. 마늘 오일. 마늘 오일. 마늘 오일 네,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요거를 천천히 지금 앞에 있는 오일이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요걸 가지고 천천히 낮은 불에서 달달달달달달달 끓여가지고 마늘의 달큰하고 향긋한 향을 갈비찜 완성 작품에다 뿌릴 거예요. 네. 너무 센 불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입자가 생각보다 다진 마늘처럼 되게 고운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겉에만 색깔이 나고 타서 쓴맛이 나고 고소한 맛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센 불로, 지금 센 불이거든요. 센 불로 올려놓고 약간 튀기듯이. 네, 마늘이 살짝 얘가 이제 반응을 탁탁탁탁 반응을 하면 그때 이제 약불로 줄여가지고 안에까지 고소하게 마늘 향을 쫙 뽑아낸다. 이런 느낌으로. 혹시 포도씨유 말고 다른 기름 되나요? 제가 보통 올리브유를 쓰거든요. 올리브 안 돼요. 왜요? 왜냐면 마늘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랑 올리브 오일의 그 강력한 향이랑 부딪혀. 그럼 맨날 올리브오일을 썼는데 어떻게 해요? 안 좋은 거예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파스타 만들 때도요? 마늘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최대한 올리브 오일 중에서도 피오라고 있어요. 써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써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조리되면서 그 향이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오일을 쓰면서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대부분 엑스트라 버진 오일 향이 좋은 거는 마지막에 샐러드의 마지막 피니쉬로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우리 최호비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오일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그게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달달달달 좀 향을 한번 보세요. 향이 가죠? 이제 이 향이 색깔이 나면서 되게 고소하게 다가오는데 지금 약간 아린 맛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스테이크 우리 구울 때 보면 스테이크가 이렇게 노릇하게 구워져가지고 맛있는 그 모습 있잖아요. 쟤도 그 스테이크처럼 노릇하게 익어요. 그때까지 이렇게 조리를 하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색깔이 나기 시작하면 불에서 빼야 돼요. 왜냐면 잔열로 다 익어요. 이렇게 색깔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도 불을 계속 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마늘이 타버려요. 까매져요. 얘가 이제 불을 뺀 다음에 노릇한 상태에서 월계수잎을 한 장을 넣어줘요. 왜 넣죠? 얘가 보통 우리 따뜻한 물에다가 티 하나 넣고 나서 우리듯이 얘가 지금 온기가 있어요. 천천히 고소하고 향긋한 마늘 오일에 월계수잎의 향이 같이 빠져요. 그래서 훨씬 더 입체적인 오일 맛이 나. 갈비찜을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갈비찜. 얘는 그냥 시중에 파는 갈비예요. 보통 여기 보면 이쪽 뼈 쪽을 보면 이렇게 색깔이 살짝 변해 있죠.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냉동 갈비찜. 네, 갈비찜용 고기인데 냉동. 근데 이 냉동 갈비찜이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우리가 갈비찜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갈비예요. 이게 실버 스킨이라고 얘는 지방이 아니라 안 씹혀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만 이렇게 걷어내면 돼요. 이렇게 한 개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래서 껍질 제거할 아이들은 살짝 이렇게 핏물을 키친타올에다가 했습니다.
잘하시네요. 생각보다 잘하시네. 잘하셨어요. 잘한다니까. 아니 왜냐면 저는 조금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지금 되게 물컹물컹해가지고 웬만하게 칼질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썰기 힘들거든요. 저 요리 해본 사람입니다. 믿을게요. 이제 아까 전에 사실 제가 좀 의심했거든요. 사실. 자, 오이를 조금만 자작하게 넣고요. 네. 중간 중간에 봐가면서 오이를 이제 추가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고기를 구울 건데 어떤 걸부터 구울까요? 큰 거요. 왜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좋았어요. 맞아요. 요 아이들하고 얘네랑 익는 속도가 달라서 큰 것부터 굽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익힌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냥 튀긴다. 세게 색깔만 낸다. 색깔만 낸다. 색깔만 낸다. 소고기잖아요. 네, 그거. 색깔만 낸다. 그래서 얘를 뭐 몇 분 구워, 얼만큼 구워야 돼 이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야 저거 그냥 먹어도 되겠는데? 근데 안에는 안 익었을 것 같아 그런 느낌. 왜냐면 익히는 건 오늘 찜이기 때문에 얘가 막 피가 나오네요. 나오죠. 왜냐면 그러기 때문에 더 이렇게 센 불로 구워줘야 돼요. 이 핏물이 날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이제 수분을 넣게 되면 저 핏물 때문에 갈비찜이 비려져요. 이렇게 이제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졌으면 네. 이제 작은 아이들. 이제 작은 아이들. 오. 네. 작은 아이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기름이 바닥에 이 고기에 전체적으로 닿아야 되니까 살짝 들었다가 놔주시면 좋고요. 딱 누가 보더라도 지금 잘 구워지고 있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막 되게 막 소나기 오는 듯한 그 소리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일이 부족하면 이런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오일을 더 넣으라는 신호예요. 네. 이렇게 앞뒤로 색깔 한번 내고 너무 잘 구워진다. 너무 잘 구워지죠. 오늘은 되게 간편하게 만드는 갈비찜이기 때문에 시판 소스를 사용합니다. 왜요? 시판 갈비 소스. 저 소스 배우러 왔는데. 아 진짜요? 그거는 제 당황하셨다. 너튜브에서 직접 출연해 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소스를. 자, 시판 소스를 쓰시면 됩니다. 네. 시판 소스를 이렇게 부어서 실제로 이 갈비찜을 할 때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뭐 파, 마늘, 대파, 그다음 뭐 배, 뭐 여러 가지 식재료를 사서 넣고 또 그걸 또 거르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정성이 들어가죠. 그 정성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빠르게 하려면 너무 막 두세 시간 동안 갈비찜 하나만 매진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는 오늘 이렇게 궁중팬 같은 데다가 했는데 네. 집에 압력솥이 있으면 이 갈비찜 하는 시간을 한 3분의 1 정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압력솥. 네.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만 바글바글 끓여주시면 오늘 갈비찜이 완성이 됩니다. 네. 자, 제가 거품을 좀 걸을게요. 위에 올라온 거품들. 왜 걷어야 하죠? 사실 제가 잔맛이거든요. 그리고 지방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고기 사이사이에 껴있는 그 지방 있잖아요. 네. 얘가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너무 과하게 또 느끼할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안 걷었으면 어떡해요? 안 걷었군요. 네. 정말 아까 전에 그 핏물, 그 다음 또 세척이 만약에 잘못됐으면 거기서 나오는 불순물 이런 것들을 불순물을 먹었네요. 네, 맛있게 드신 거예요. 근데 되게 맛있었는데? 그렇죠. 만약에 걷었으면 더 맛있었겠죠. 진짜요? 네. 그럼 큰일 날 뻔했다. 맛있어서 쓰러지면 어떡해요? 차라리 쓰러지는 게 좋아요. 아파서 쓰러지는 네네네. 거구나. 그쵸. 네, 맛있어서 쓰러지는 거는 행복한 거잖아요. 그쵸. 네네. 와, 이 불순물을 네. 꼭 제거를 해야 되는. 제거해야 돼요. 사실 이게 정성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정성이 나와요. 여기서 시판 네. 소스를 썼지만 시판 소스를 썼지만 여기서 이제 정성을. 여기서 정성.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갈비찜이 딱 봐도 어때요? 이게 갈비찜 같나요? 갈비찜 같아요? 네. 네. 갈비찜 같아요. 그러면 이 소스도 사용할 거거든요. 오, 소스도. 소스. 아까우니까. 오늘 갈비찜 덮밥이잖아요. 네. 일반 시판 소스의 그 간단한 소스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왜냐면 여기 갈비 이 뼈에서 나오는 소고기 육수가 같이 농축됐다고. 요게 이제 전분. 전분을 네. 왜 넣어요? 전분 농도 맞추기 위해서. 얘는 지금 보면 지금 찰랑찰랑한 액체 수준이잖아요. 이제 진짜 소스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살살살. 얘는 그냥 감자 전분 그냥 물 1대1로 넣어서 풀어놓은 거예요. 조금씩 넣어가면서 농도를 원하는 농도로 맞추면 돼요. 오. 조금씩 풀어서
와. 섞어줘요. 우와. 그럼 뭔가 스테이크 소스 같이. 돈가스 소스 이런 거. 돈가스처럼 그렇게 한 번에 너무 많이 부으면 진짜 완전 이렇게 젤리처럼 이렇게 굳어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씩 넣어가면서 최소한 15초 이상 끓여야 돼요. 그래서 아주 전분이 소량. 익으면서 아주 소량. 아. 농도가 확실히 소스가 낮죠. 그죠? 조금 끈적끈적해 보이죠, 그죠?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이제 불을 끕니다. 이렇게 불을 끄시고 소위 이제 플레이팅이라고 음식을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플레이팅 고수예요. 아, 고수예요? 그럼 맡겨도 될까요, 오늘? 오늘 한번 담아보시겠습니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이 감각. 보통 이 플레이팅을 이쁘게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요리를 정말 감각적으로 하냐 못하냐가 딱 보여지거든요. 제가 한 감각하거든요. 되게 어떻게 이게 또 이게 감각이 있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보통 이렇게 삥 눌렀는데 고기가 하나가 부족해서 하나 비는 공간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근데 보니까 잘 나름대로 계산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갈비 위 이렇게 밥 위에 뿌리면 안 돼요? 밥 위로 뿌릴 거예요. 이렇게 갈비 위에다가 충분히 뿌려주시고 딱 알잖아요. 우리 그 감성 아시죠? 좋아요. 좋아요. 갈비찜 덮밥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가위하고 툭 밥해주시면 내가 좀 신경 쓰는 거죠. 이렇게 뼈를 제거해줘야 돼. 왜냐면 통째로 먹기 힘들거든요. 덮밥이라서. 툭. 이렇게. 썰리는 거 봐요. 네, 이제 부드럽게 썰리죠, 그죠? 네. 저는 비비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그럼 그냥 떠드세요. 저도 한 번도 이렇게 먹어보진 않았지만 저도 똑같이 먹어볼게요. 그럼 제가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 네. 요리해 주시는 거 알려주셨으니까 네. 네, 터트린 다음에 네, 톡 터트린 다음에 쭉, 네, 그리고 네. 버터 조금 이렇게 버터 이렇게 조금 집어가지고 집어가지고 계란과 밥을 한 한 번에 번에 이렇게 네. 이렇게 오, 집어가지고 네, 이거를 네. 너무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되게 고급스럽다. 이렇게 먹어도 매력 있네요, 진짜. 이게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비벼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주 씨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먹으니까 다양한 맛이 그냥 느껴집니다. 아 원래 비벼요? 아 제가 버터 너무 많이 넣나 봐요. 이 버터 두 덩이가 이 밥 한 공기를 다 먹는 분량인데 남주 씨가 지금 두 숟가락에 버터 한 덩이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늘향이 안 나죠. 맞네. 응. 제가 버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 보통 두 덩이가 지금 다 없어졌어요 지금. 나요. 나요? 나요. 나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완전 다르죠? 이거네. 버터 너무 많이 먹었네 보니까. 맛있네 이거. 아니 버터 어디 갔나 했어. 지금 버터 녹은 게 아니라 버터 그냥 하나 통째로 그냥 고기만한 버터를 넣으셨어요 지금. 이거네. 다르죠? 생각보다 막 이렇게 갈비찜 덮밥이라고 하면 뭔가 무거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네. 근데 정말 담백하고 가볍고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는 맛인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맛있는 메뉴를 들고 올 테니까요. 채우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